안녕하세요. 9년차 디지털 노마드 모모입니다. 어딜 다니든 노트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장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찍었지만 장비 영상이 날아갔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찍어볼 거고요. 지금 보시는 장비들은 저랑 저희 남편 두 명의 짐을 모두 꺼내왔고, 장비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일하기 위한 장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촬영용 장비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저를 찍고 있는 DJI 네오도 있고, 또 그 네오를 받치는 울란지 삼각대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한번 9년차 디지털 노마드가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짜잔, 노트북입니다. 아이고, 케이스 뒤집어졌네. 네, 짜잔, 노트북입니다. 둘 다 엄청 귀염뽀짝한 그런 케이스를 갖고 다니죠. 얘가 맥북 M1 에어, 이게 M4 에어인데, M1 같은 경우 제가 원래 쓰던 거예요. 남편은 원래 그램을 쓰고 있었는데 그램을 정리를 하고 제가 M4를 구입하면서 맥북 M1을 싹 한번 수리 다 한 다음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쓰고 계시고요. 저는 지금 M4 에어를 쓰고 있는데 사고 한 달도 안 돼서 M5가 나왔어요. 어쩌겠습니까? 이미 샀는 걸 잘 써야지. 그래서 아무튼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두 장비가 일단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밥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남편 같은 경우는 받침대를 이렇게 뭐 이렇게 살벌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세울 수 있는 걸 쓰는데, 또 신기하게 키보드를 안 써요. 키보드는 없고 이 받침대로만 적당히 이렇게 각도 높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쓰는 또 다른 하나는 마우스, 로지텍 MX 마스터. 원래 제가 쓰고 싶었던 건데 저는 마우스를 쓸 수 없는 손목이라 남편에게만 사주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맥북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넥스텐드라는 받침대를 같이 쓰고 있고요. 넥스텐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거의 2019년도 20년도부터 현재까지 거의 몇 년째야? 한 6, 7년째? 아무튼 한 6년째 망가지면 또 사고 망가지면 또 사고 해서 한 3번 정도 산 것 같아요. 제일 가볍고, 그리고 이게 딱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튼튼해요, 생각보다는. 그리고 튼튼한데 비해 정말 가볍습니다. 길이가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지털 노마드에게는 굉장히 좋은 받침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패드용입니다. 평상시에는 아이패드를 가지고서 그림도 그리고 뭐 메모도 하고 이런 용도로 쓰는데, 좀 일이 많아졌거나 할 때는 서브 모니터로 두고 써요. 서브 모니터로 쓸 때 얘를 맨 처음에는 아래도 놔보고 바닥에 놔보고 해봤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하자.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다망에서 코워킹 스페이스에 갔는데 어떤 디지털 노마드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다, 나도 바로 사야겠다 해가지고 하나 더 사가지고 지금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또 제가 쓰는 거는 여기 있는 트랙패드. 제가 마우스를 못 쓴다고 했는데요, 20년 전에 이미 건초염으로 손목이 좀 좋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마우스를 많이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마우스를 미는 힘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나와 있는 어지간한 마우스 종류 다 써봤거든요. 버티컬 마우스도 당연히 써보고, 펜 마우스도 써보고, 판타블렛 써보고, 그 다음에 뭐야 그거 볼 마우스 이렇게 손 안 움직이고 엄지손가락으로 하는 그거까지 다 써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딱 이제 요거 트랙패드, 이 트랙패드가 그래도 가장 손목을 그냥 편하게 쓸 수 있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저 포토샵 작업 다 합니다. 그리고 손목 같이 받쳐주는 이것도 이렇게 모양 잡아줘가지고 팜레스트나 이런 것들 다 단단해야 돼요. 말랑한 것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얘는 실리콘이지만 이렇게 가운데 그 두 개가 있어서 얘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받쳐줘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잘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키보드 얘기 안 했구나. 이거는 퀴크론 K7 프로고요. 얘도 거의 4, 5년째 쓰고 있어요. 제가 디지털 노마드니까 장비 욕심이 좀 있어요. 부족한 업무 효율은 장비로 채우자 주의이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키보드, 마우스, 받침대 다양하게 써본 것 같아요. 이 키보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기계식 키보드, 펜키, 리스 아니면 다 있는 풀 배열 키보드 다 써보다가 퀴크론으로 정착을 하게 된 게, 이게 보면 키캡이 얇죠. 그래서 손에 부담감이 되게 적고 얘가 적축이에요. 적축이어서 엄청 가벼워서 진짜 아주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얘 정말 가벼워요. 제가 이 정도 가벼운 거는 레이저 거 한번 써봤는데 레이저는 좀 키보드 배열이 불편했다면 얘 같은 경우는 F1부터 이쪽이 없고 펜키 없는 거, 그것 빼고는 평상시에 우리가 쓰는 키보드하고 배열들은 다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데도 굉장히 편하게 잘 쓸 수 있다. 이게 330g인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 근데 얘랑 무게가 크게 차이 안 날 정도로 정말 가볍습니다. 밑에가 그렇다고 해서 엄청 흡수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혹시라도 갖고 다니기 정말 좋은, 휴대성 좋은 그런 키보드 찾으신다 하시면 저는
퀵크롬 K7 프로예요. 완전 추천해드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얘가 안드로이드랑 맥 둘 다 돼요. 스위칭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쓰는데 전혀 문제 없다.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쓰는 헤드셋입니다. WM 이름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제가 귓구멍이 좀 작고 웨이로염이 있어서 귀를 완전히 막는 걸 쓰는 게 별로 저한테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이 헤드셋만큼은 얼마였지? 30 얼마? 아무튼 주고 샀는데 왜 이걸 굳이 샀냐면 아무래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항상 조용한 데서만 일을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워킹 스페이스에 가도 완전히 분리된 폰부스가 있는 곳이 있고 폰부스가 없어서 개방된 공간에서 각자 알아서 통화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하니까 컨설팅 할 때 주변이 너무 시끄러우면 저랑 하시는 분이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다른 무엇보다 마이크를 통한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는가. 그러니까 제가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저랑 이야기하시는 분은 조용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진짜 많이 신경 써서 골랐고요. 실제로 이제 매장들 다 가가지고 다 처음 해보는 것뿐만 아니라 양해 구해가지고 블루투스 다 연결해가지고 통화까지 막 해보면서 고르고 골랐어요. 그래서 사실 듣는 것만 했으면 못 쓸 거를 주저없이 골랐을 텐데 헤드셋을 산다는 자체도 그때는 생각 안 했겠지만 통화할 일이 많고 미팅 이런 거 할 때 헤드셋 써도 된다 이런 분위기라면 저는 정말 강추합니다. 시끄러운데 이렇게 노래 나오는 카페에서 이거 끼고 일해도 다들 조용하다고 시끄러운 데 있는 줄 몰랐다고 하세요. 단점이라면 주변 소리 차단을 잘해서 저도 목소리를 작게 하잖아요. 그럼 제 목소리도 안 들릴 때가 있대요. 저는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하면서 이거 쓰면 충분히 좋은 통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 더 제가 갖고 있는 이어폰 장비가 더 있는데요. 얘가 샥즈 오픈닷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엄청 귀엽고 조그만한 아이가 있는데 귀에 걸어서 쓰는 형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귀를 막는 이어폰은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헤드셋은 딱 일할 때만 쓰고 평상시에 뭔가 강의를 듣는다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요걸 쓰고 있습니다. 요게 제 거고 요게 남편 거고 그래서 둘 다 잘 쓰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업무용으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했고요. 이제부터는 촬영용이 있는데 촬영용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쓰는 거야 이제 핸드폰. 보통 릴스는 다 핸드폰으로 찍기 때문에 아이폰 13 프로 요거 쓰고 있고요.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요 카메라는 DJI 네오입니다. 그 밑에 삼각대도 받쳐져 있는데 올란지 거 쓰고 있고요. 요것도 사실 여러 개 해봤어요. 근데 올란지 게 그래도 정말 튼튼하고 어디 갖고 다니기에도 너무 큰 사이즈는 아니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마이크 같은 경우도 DJI 거 쓰고 있고요. 원래는 맨 처음에 아예 그 충전 케이스가 있는 풀 버전을 샀는데 이러면 휴대성이 떨어지겠다. 왜냐면 저는 모든 물건들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휴대성이어서 유일하게 휴대성 안 보는 게 맥북이에요. 그램 쓸 때 너무 만족했는데 맥북으로 넘어온 이후부터는 이 부분만 무게를 감수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래도 최대한 무게가 좀 덜 나가는 것들을 선호한다면 이제 이 DJI 마이크를 고를 때도 그랬습니다. 이게 마이크 미니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까만색 하나 그리고 요거 회색 하나 있고 근데 케이스 없어도 굉장히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바꾸길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마이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갑자기 이유 없이 고장 난 거예요. 보증 수리 기간 안에. 그래가지고 한국 들어갔을 때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쓰고 있던 거는 당근에 판매를 해서 현재는 마이크 2개 해서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용 장비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되게 잘 쓰고 있고 얘가 뭐냐면 맥세이프 되는 거라 핸드폰 이렇게 붙여가지고 촬영할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거 어디 가서 보여드렸더니 보신 분이 자기랑 같이 공부하자고 말씀하셨을 만큼 이 장비가 좀 괜찮은데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다리를 펼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서 낮은 각도에 이겠지만 카페나 이런 데서 이렇게 놓고 찍을 수가 있고요. 살 때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집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얘를 주로 어디다 활용하고 있냐 캐리어 봉 끝까지 올려가지고 이렇게 놓고서 촬영할 때 공항이라든지 뭐 기차역이나 이런 데서 찍을 때는 집게를 고정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촬영하기도 하고 지금은 없는데 창틀이라든지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꼽아놓고 쓸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촬영하면서 뭐 조금 각도를 높여서 찍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이 삼각대를 좀 세울 만한 공간이 없을 때 그럴 때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아까 제가 가벼운 애를 선호한다고 했는데 좀 무거워요. 얘는 제가 딱 원하는 기능만 갖고 있어서 보통은 이 집게 기능이 없고 다리만 있거나 아니면 집게만 있거나 이런 식인데 집게랑 다리가 다 있는 거는 최근에는 그래도 좀 보이는데 제가 이거 샀을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있는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테무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마음에 들어요. 이제 네오 부속품이랑 또 하나가 요 조명이에요. 제가 조명을 엄청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니지만 가끔 너무 어두운 곳에 가면 화질이 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올란지 거 이거 이렇게 접어서 쓰는데 얘도 맥세이프예요. 그래서 핸드폰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 그 다음으로 또 DJI 더 있었어요. DJI 네오 드론입니다. 미니 드론이고요. 아마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DJI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작은 모델이어서 따로 취득하지 않아도 찍을 수 있어요. 둘이서 같이 자전거 타는 모습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넓은 바다나 넓은 이런 자연들 갔을 때 그랬을 때는 이제 하늘 높이 띄우고 찍기도 하고 저희 따라오기에서 찍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소리가 좀 커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얘를 띄우기가 조금 많이들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약간 샤이한 관계로 많이는 쓰지 못하고 있다. 잘 쓰고 싶은 게 이번 시즌의 목표입니다. 이제 뭐 촬영용이나 뭐 업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갖고 다니는 디지털 기기 얘기해보면요. 전자책 포크5 S이고 이렇게 케이스 있고 원래 더 귀여운 케이스를 쓰고 있었는데 책을 읽을 때 손을 끼워서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밴드도 있고 접이식도 되는 걸 사느라고 약간의 취향을 포기하고 이걸 샀습니다. 밀리의 서재도 되고 어지간한 건 다 연동돼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어요. 거의 막바지입니다. 요거는 펩시 블루투스 스피커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소리가 생각보다 커요. 이렇게 키면 캔다는 소리가 나고요. 이렇게 연결하는데 연결되었습니다. 음악 연결하면 생각보다 사운드 풍부하게 나오고 또 조용하게 줄일 수도 있고 이 작은 크기 치고는 저희 지내는 공간에서는 충분히 음악을 즐길 수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얘는 시어머니 김치냉장고 사러 가실 때 제가 따라갔다가 옆에서 다른 거 구경하다가 갑자기 이거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쓱 들고 카운터 가서 결제했던 그 아이템.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거 저희 쓰고 있는 갖고 다니는 멀티탭이에요. 이런 식의 멀티탭이 이제 공간을 그래도 좀 덜 차지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챙겨봤는데 여기 부분의 성능이 조금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걸 이쪽에다 많이 꽂으면 발열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세 군데 다 꼽을 수 있고 USB, C타입 다 할 수 있어서 일단은 가져왔고 사실 이전에 쓰던 것도 3구짜리인데 핑크색이 되게 예쁘고 USB 다 꼽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돌아가면 사실 고민할 것 같아요. 얘를 계속 쓸지 아니면 이전에 원래 쓰던 애를 챙길지 아니면 또 다른 아예 다른 걸로 교체를 할지 그거는 나중에 또 다시 리뷰해보는 걸로 이렇게 쓴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다 꼽아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장비들은 다 끝났습니다. 요거는 디지털 장비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저의 마이크 쇼폼 어딜 가나 촬영을 많이 하니까 마이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이소 가서 사왔어요. 비누방울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원하면 이제 퐁퐁 채워가지고 갖고 놀 수 있다. 마이크를 마지막으로 오늘 장비 소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옷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는데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로 저희가 각자 가디건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 정도씩은 다 가방에 같이 넣고 다녀요. 그래서 가방 무게를 보니까 한 사람당 백팩 무게가 한 7kg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캐리어는 한 11kg에서 12kg 그래서 한 사람당 한 20kg 정도를 대략 맞춰서 다니고 있고 지난 편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번 유럽에서는 24인치 캐리어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한 5kg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다니고 있다. 그리고 무게를 많이 차지하는 게 의류인데 궁금한 점 혹은 나 저거 정확히 어디서 샀는지 좌표 좀 줘 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드디어 짐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옷을 어떤 걸 갖고 다니는지를 한번 찍어봤어요. 옷을 하나하나 들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쭉 그냥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딱 그냥 제 것만 보여드리려고요. 남편은 뭐 얼마나 갖고 다니더라? 티셔츠 5개, 반바지 4개, 바람막이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뭐 소개해드릴 게 없어요. 그것도 제가 왜 그거밖에 안 챙기냐고 뭐라 해가지고 그나마 좀 더 챙긴 거고 남편 거는 별로 옷을 볼 게 없다. 제 것도 그렇다고 많이 볼 거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 찍을 때 입고 있었던 이 생활복으로 티셔츠 같은 것들 운동할 때도 입을 수 있고 집에서 그냥 일할 때도 입을 수 있는 걸로 해서 위에 3개, 아래 3개 가져온 게 있어요. 위에 이제 완전 운동복 재질의 티셔츠 하나 그리고 까만색 티셔츠 제가 입고 있었던 오렌지색 하나 그리고 바지는 마찬가지로 완전 운동복 하나 얘도 운동 바지예요. 운동 바지 반바지 하나 그리고 레깅스 긴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딱 운동 겸 집에서 입는 것들 제가 원래 원피스를 더 많이 입는 편인데 크게 나눠보면은 이 하의가 이렇게 2개입니다. 반바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롱치마인데 근데 소재가 되게 시원한 거예요. 롱치마 하나 이렇게 2개를 하의로 입고 있고 가끔 반바지 다른 거 필요할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바지 중에 그냥 반바지 하나 있어요. 아무튼 까만색 반바지 이렇게 하나를 또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상의가 많아요. 요게 이제 모자 달린 그래서 아우터 겸으로 입을 수 있는 반팔티, 반팔 셔츠? 뭐라고 해야 이거를 아무튼 반팔 뭐 하나 그리고 이번에 좀 까만색을 많이 갖고 왔네요. 이거는 이제 얇은 블라우스 같은 건데 밥 먹으러 갈 때 조금 후줄근하게 입진 않았구나 할 수 있는 정도? 딱 그 정도입니다. 되게 얇아서 얘도 좋고 까만색인데 블라우스인데 살짝 부드러운 시원한 소재라 좋아요 얘도. 그리고 얘는 반팔 청남방 얘도 다 단추가 다 오픈되는 형이라서 가끔 아우터로 같이 입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엄청 화려한 아이인데 그냥 단독으로 입을 수도 있고 단추가 다 오픈되는 거라서 얘도 아우터로 입을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더운 소재여가지고
있어가지고 계속 더운 도시들만 입느라고 얘를 잘 안 입었었는데 이거 되게 귀여워서 잘 샀습니다. 얘는 오히려 페이크예요. 단추가 잘 달려있어서 처음에 다 오픈되는 줄 알고 샀더니 그냥 단추가 달려있는 것 뿐이었다. 그래서 얘가 약간 소재가 요 치마 소재랑 조금 비슷하거든요. 얘랑 소재가 좀 비슷해서 그냥 세트로 같이 입기도 해요. 그리고 얘도 약간 남방 그런 소재인데 긴 애예요. 반팔인데 허리가 길어가지고 얘도 약간 아우터처럼 같이 입을 수도 있고 사실 얘는 물놀이 하고 나서 입기가 좋아요. 소재가 되게 잘 마르고 물놀이 할 때 입으려고 갖고 왔습니다. 원래 위아래 세트인데 바지는 두고 왔어요. 얘가 이제 원피스 지금 하나 더 있는데 빨래통에 있어서 약간 시원한 소재의 원피스이고 얘를 입을 때 보통 얘랑 같이 잘 입곤 합니다. 그러면 거의 끝나가요. 코파오니크 와서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긴 팔 가디건이에요. 재밌는 게 얘도 얘랑 소재가 좀 비슷하죠. 둘 다 탑텐에서 샀거든요. 소재가 둘이 비슷해가지고 오늘 아까 카페 갔다 올 때 거기 되게 추워가지고 세트로 이렇게 입고 갔다 왔어요. 거의 마지막인데요. 모자 달린 바람막이어서 너무 잘 입고 있고 얘 좀 웃기지만 이렇게 모자 안에 요만한 앞에 이렇게 챙이 달렸어요. 그래서 방수도 잘 되고 비 올 때 이거 쓰면 이게 시야를 은근히 확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입고 있고 얘가 데카트론에서 산 건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팔에 뭐가 묻어있더라고요. 보이시나요? 팔에 이렇게 퍼런 게 묻어가지고 지금 안 지워져요. 그래서 속상하지만 일단은 긴급할 때만 입고 조만간 산에서 내려가면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드디어 마지막 요겁니다. 요거 샤롱 발리에서 사온 건데요. 엄청 얇고 길어요. 버스 탈 때 비행기 탈 때 이럴 때 꼭 챙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추울 때나 잘 때나 이럴 때 덮고 있습니다. 그로써 옷 소개까지는 다 했습니다. 사실 옷을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되게 많은 건데 대부분이 여름 옷이라서 접으면 또 얇게 딱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요렇게 해서 잠옷 2벌에 속옷 위아래로 한 4-5벌 다 챙겨갖고 다니는데 20인치 캐리어 절반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몇 개월치 짐을 20인치 캐리어 안에 다 넣어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다 정말 여름 옷들이에요. 그래서 얇고 접으면 다 얼마 안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옷들이 다 20인치 캐리어 절반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가을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저희가 보통 어떤 나라를 갈 때 날씨가 봄에서 가을 이 사이로만 다녀요. 지금 갖고 있는 가디건이라든지 아니면 바람막이라든지 긴팔 하나 정도 사면 그래도 봄부터 가을까지 지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겨울이겠죠.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엔 겨울까지 있어야 되는데 겨울옷을 단 하나도 안 들고 왔어요. 왜냐? 그냥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사자. 겨울옷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패딩 하나만 해도 그냥 20인치 캐리어 다 차버려요. 겨울은 뭐 있어도 한 3개월 좀 안 되게 있을 건데 그것 때문에 그 짐을 미리 들고 다니고 또 그 짐을 보내기 위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스파 브랜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M, 망고, 자라 이런 곳들이 다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필요할 때 겨울 시즌 맞춰서 필요한 잠바나 아니면 겨울 옷을 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온 거기 때문에 지금은 겨울까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겨울 옷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겨울 되면은 여기 있는 거 다 하나씩 껴입고 이제 단벌 신사해야죠.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갖고 다니는 모든 짐을 소개해봤고요. 잘 쓴 템이 있다 하면은 또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혹시라도 좀 더 궁금하게 알고 싶으신 어떤 아이템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디지털 노마드의 라이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콘텐츠에서도 만나요. 끝!